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가장 인상 깊게 본 영상이에요. 지금 아사리판이 되어 가고 있는 AI 업계의 동향과 이 반도체랑 AI 관련해서도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좀 해소할 수 있었거든요. 챗 GPT가 나온 이후로 이제 일명 LML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 대형 언어 모델 AI 서비스예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오픈 AI의 챗 GPT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열심히 추격하고 있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신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3,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좀 제일 유명하거든요. 한 가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는 지금 이런 LMM 서비스는 다 적자예요. 돈을 못 벌고 있죠. 돈을 벌기는커녕 이게 투자 금액이 계속 커지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신비하고 재밌긴 하지만 이렇게 손실을 감내하고 무리해서 투자할 만큼 이게 미래에 과연 돈벌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일부 유료로 구독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LMN AI 서비스를 돌리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클라우드 비용, 서버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엔비디아 칩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과연 마진이 생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AWS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점차 이제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은 클라우드나 이제 이런 칩 인프라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수익이 나는 시점이 뭐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엔비디아 가격이 이렇게 높은 시점에 무리하게 칩을 사서 투자하고 성급히 서비스를 확장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전략이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 챗GPT나 제미네이 같은 이 LMM 서비스 그 자체로 돈을 벌 때에 굉장히 하찮은 생각이었고요. 미래의 진짜 돈벌이는 이 LMM 서비스 자체가 아니고요. 이 밑에 붙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기업, 그 생태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버 3 같은 거는 일종의 AI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 엔진을 이용해서요. 다양한 AI 서비스를 하는 이 수많은 기업들이 밑에 붙어줘야 돼요. 얘네가 붙고 이 밑에 또 사용자들이 있고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엔진을 만든 회사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도 보면은 이제 애플이랑 구글 서비스만 있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런 다양한, 그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좀 안드로이드와 iOS 안에 이 서비스,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이제 생태계가 갖춰지고 이 구독료나 이 앱장터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얘네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이제 AI도 단순히 지금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좀 경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구축 전쟁이었던 거죠. 지금 엔비디아 칩이 비싸도 일단 성능이 짱이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빨리 시장을 먹고 이 생태계를 키운 기업이 결국 미래 AI 패권을 이 플랫폼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누가 AI 시장에 이런 iOS나 그렇죠?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시작 단계라 뭐 예측은 쉽지 않죠. 제가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제 AI 이런 생태계에 대한 좀 이해가 있기 전에는 성능이 제일 우수한 엔진이 뭐 성공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그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똑똑한 AI가 결국 성공하겠지. 근데 제가 이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니까 성능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비용, 그러니까 경제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A 엔진이랑 B 엔진이 있어요. 이제 AI의 성능은 뭐 A 엔진이 100점, B 성능은 이제 95점, 좀 떨어지죠.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A 엔진에 달라붙겠죠. 근데 이게 비용이 만약에 A 엔진이 토큰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10달러인데 B 엔진은 2달러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서비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택할까요? 정말 고도의 AI 연산을 요구하는 서비스라면 당연히 A 쪽 가겠지만 이제 보통의 좀 성능이 좀 떨어져도 좀 비용이 좀 중요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생각하면은 길게 볼수록 이 성능보다 비용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훈련용 칩이랑요, 그리고 이 추론용 칩이 나오는데요. AI 칩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훈련용 칩은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넣어서 이 AI를 똑똑하게 훈련할 때 필요한 거예요. 추론 칩은 이렇게 훈련한 그 엔진을
활용해서 실제 사용자들한테 서비스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챗 GPT를 똑똑하게 훈련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 똑똑해진 칩한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할 때는 이 추론 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제 여러 기업들이 더 똑똑한 AI 엔진을 앞다퉈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용 칩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점차 이 기술이 성숙해질수록 이제 훈련용 칩보다 오히려 이 서비스에 필요한 이 추론용 칩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추론용 칩은 이 기술의 장벽이 좀 낮다고 해요. 지금 훈련용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난 장악력을 보이고 있지만 추론용에서는 꼭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데이터 센터 자체 칩을 개발했었는데요. 이게 4, 5년 전 버전인데 기존에 이제 인텔 칩 대비해서 거의 가성비가 40에서 50% 뛰어나죠. 즉 칩의 가격도 더 낮은데 전력도 더 적게 소모한다는 거예요. 이미 아마존은 이 데이터 센터 칩뿐 아니고요. AI 훈련용 칩이랑 이 추론용 칩 둘 다 모두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데이터에 의하면 얘가 엔비디아보다 더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해요. 근데 질문은 제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AWS 칩 이거를 다 뭐 더 뛰어나면 자체 칩으로 100%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AWS는 아직도 이제 인텔이나 AMD나 그 엔비디아 칩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왜 안 바꾸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교수님 말 듣고 보니 이건 이제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AWS 실제 서비스 메뉴인데요. 칩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엔비디아 A100, T4, 뭐 A10G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텔의 하바나 칩 선택할 수도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AWS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훈련용 칩, 추론용 칩까지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마존이 엔비디아 옵션을 다 빼버렸어. 우리 거밖에 안 써. 이러면은 당연히 엔비디아에 익숙한 대다수 개발자들이 이제 아마존 안 쓰고 MS 애저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용자들이 아직 엔비디아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이제 없앨 수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한테만 칩을 공급받는 건 이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MD 칩을 굉장히 많이 늘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용자들은 이거 말고 엔비디아를 원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 기업별로 어떤 반도체를 쓰고 있는지 사용률인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시면은 AMD가 14%, 이 3% 자일링스도 같은 회사라 보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구글보다 자체 칩이 있는 구글보다 더 의존도가 낮죠. 제일 의존도가 낮은 거는 이제 아마존이죠. 그래서 AWS 칩이 15%, 그리고 AMD 칩을 나머지 쓰고 있죠. 이게 2022년 6월 자료니까요. 지금 거의 2년 지났잖아요. 지금은 아마 자체 칩 비중이 더 커졌을 거예요. 추론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마존 자체 칩 모델이 이게 아마존 자체 칩인데요. 얘가 이제 엔비디아. 거의 4, 5배까지 비용이 더 낮거든요. 이것도 개인 블로그에서 있는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자 들 사이에도 이런 비용이 싸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어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평도 뭐 가격 대비 가성비 나쁘지 않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AI 엔진을 개발하는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쓰겠지만 만약에 이 엔진 밑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서비스만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꼭 비용이 높은 엔비디아 칩을 쓸 이유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칩 사용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웃긴 게 이제 아마존이 이제 작년에 자기들 자체칩 그 홍보 행사에서 젠슨항을 불렀대요. 그래서 자체칩 홍보 행사인데 젠슨항이 우리 엔비디아 칩 쓰라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웃기죠. 저가의 동침. 근데 이제 아마존이 자기가 개발한 이 칩을요 이제 외부에 판매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만약에 이거를 외부에 판매해버리면 진짜 반도체 회사가 돼버리면서 엔비디아랑 전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용 이 칩 사주는 1위 클라이언트가 AWS 아마존이에요. 그러니까 1위 지금 고객이기 때문에 꿍꿍이 다 알죠. 아는데도 일단은 뭐 대응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신약 개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우리도 칩만 파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놓고 다 하긴 좀 눈치 보이니까 이제 신약 분야만 한번 해보겠다. 이게 좀 웃긴 상황인데요.
서로의 영역이 조금씩 파괴되고 있고요. 이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면전은 아니고 좀 눈치를 보죠. 서로가 서로를 좀 필요한 상황이라 좀 매너는 지키고 있지만 점점 이런 유형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중간 정리하면은 이제 LMM 이런 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니고요. 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플랫폼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생각하면은 이제 성능이 뛰어난 것도 좋지만 이제 비용도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훈련용 칩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추후에 이 추론용 칩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자체 칩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가 우려했던 지금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무리한 투자 경쟁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생태계 전쟁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어디가 1등 플랫폼이 될지 이거는 예측하기 힘들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 AI 성능보다 가성비가 더 중요해진다 가정하면요. 그래도 역시 저는 이 클라우드 이제 빅3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성이 나오려면은 일단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의 경제죠. 그렇죠? 엄청난 이 데이터 센터랑 이 반도체 칩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한 기업들은 얘네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애플조차도 지금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고요. 그리고 챗GPT를 지금 뛰어넘는다는 이 클로드 3를 만든 엔트로픽도 이제 아마존이랑 구글한테 투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사 아니면은 투자할 기업이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이런 AI 서비스는 결국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엔진을 이제 만드는 이 AI 기업도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이 소비자 그리고 서비스 기업 모두 다 AI 엔진 사용료도 내겠지만 이 클라우드 비용도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서비스하는 있는 기업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픈AI 챗GPT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되고 있고요.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3는 아마존 AWS, 구글의 제미나이는 당연히 구글 클라우드에서 되겠죠. 그 어쩌면은 이제 AI 엔진 쪽으로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엔진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중간에서 이 클라우드 기업들만 돈을 버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 엔비디아 칩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훈련용 칩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뚜렷한 방법이 없지만 점점 이제 추론용 칩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자체 칩 비중을 많이 키워서 그러니까 AWS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다 자체 칩 비중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칩 가격도 낮아지고 전력 소비량도 낮아지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3사가 좀 유리한 게임이죠. 특히 아마존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립도가 제일 낮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좀 제일 경계하는 기업으로 사실 AMD나 인텔이 아니고 이제 AWS를 뽑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걸 보면은 좀 알 수 있죠. 자, 1번. 천문화적인 이제 투자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체 AI 칩을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결국 이 클라우드 3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구글은 약간 애매한 게 이제 AI 진짜 시대가 열렸을 때 원래 구글은 지금 기존 캐시카우가 검색 시장이잖아요. 근데 AI한테 다 물어보면 검색 안 하고 그쵸? 여기서 광고 수익도 얻기가 좀 애매해져서 약간 구글은 기득권의 딜레마라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오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픈 AI의 이 샘 알트먼이 7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천조 원인데요. 이거를 투자해서 반도체 칩도 만들고 뭐 데이터 센터까지 다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AI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이 가성비 싸움에서 밀리면 자체 칩이랑 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지 않으면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쉽진 않죠. 이 반도체부터 뭐 데이터 센터를 다 한다?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위기감 느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코파일럿 자기들 이제 AI 서비스 이거 챗GPT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 자체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픈 AI랑 약간 결별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도 언제 버림당할지 모르니까 결별 준비를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타짜에서 이제 평강장의 명대사가 있죠. 이 바닥에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그쵸? 정말 AI 바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도 이제 구글이랑 이제 애플이 이제 OS를 가져서 많이 돈을 벌었지만 이 생태계 안에서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AI 정말 시대가 왔을 때 이 엔진을 직접 만들진 않아도 이 AI 기술로 소비자의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거 가진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도 있고요. 이제 포토샵이나 프리미엄 같이 디자인 툴 프로그램을 가진 어도비도 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AI 기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 어디 있는지, AI 시대에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어디가 될지 이런 거에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이 기술주에 투자하는 나스닥도 투자하지만 반도체 ETF죠. SMH도 같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SMH 반도체 ETF 가격이 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반도체가 동물 현상이 생기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쪽이 엄청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나 뭐 클라우드 같은 다른 쪽 기업도 같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밸런싱을 이제 반도체 SMH죠. 이거를 조금씩 팔아서 이제 나스닥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얘네가 좀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비중이 2위예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꽤 크고 AMD 그쵸? 그래서 좀 반도체 나스닥 안에도 이제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서 좀 어느 정도 리밸런싱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LMM 서비스가 정말 우리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생산성이 정말 향상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재미는 있어.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가구 인테리어 쪽 했었는데 이제 야 너네 뭐 AI로 변한 거 있어 물어보니까 아 전혀 없다. 다 노가다로 사람이 해야 된다. 물론 제가 잘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수도권 이제 그 외곽에 이제 제 친구들 보면은 용접이나 뭐 절곡이나 이렇게 좀 3D 직종이죠.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쪽에 취업하러 오지 않는다고 해요. 다들 도심에 사무직만 선호하지 누가 이런 외곽에 있는 공장에 와서 이런 험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쿠팡 물류센터 보면은 항상 아르바이트 센터 그 생을 구하더라고요. 항상 고용 그 공고가 올라와 있고 그 단순 트럭 상하차도 똑같아요. 미국은 트럭 운전사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은 지금 저희 일산도요. 마을버스 운전사가 없어요. 고령화 때문에. 자, AI라는 기술이 이렇듯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대체해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런 AI, LMS 서비스 같은 거는 젊은 세대가 오히려 일하고 싶어 하는 이 사무직, 화이트 칼라, 좋은 일자리를 좀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좀 이게 과연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일까? 진정 인류를 위한 AI 혁신이 일어나려면은 저는 이런 디지털 세계가 아니고요. 정말 이 리얼 월드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좀 AI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지금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물류창고에서 단순 노동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좀 로봇으로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뭐 트럭 장거리 자율주행으로 인력을 좀 대체한다던가 뭐 택배 그쵸? 택배 업무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외곽에 있는 3D 공장에서 저 노동을 로봇이 대체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투자해서 돈이 움직이는데 뭐 이런 뭐 도덕성으로 맞니 안 맞니 이런 건 따지지 않겠지만 제가 영상을 만든 도중에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게 로봇 기업인데 챗 GPT로 그러니까 좀 AI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진 거예요. 2주 만에. 사람 말을 알아듣고 이 움직임이 진짜 부드럽다고요.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 혁신은 뭐 이런 리얼 월드에서 좀 일어나야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줄 요약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AI는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가성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낮아져야 돼요 일단. 그리고 이런 게 바탕으로 하면은 결국 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자체 칩을 계속 늘리고 있는 좀 클라우드 빅3가 유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AI 시대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넷플릭스 같은 좀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업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제 생각인데
정말 도움이 되고 좀 괜찮은 혁신은 이제 디지털이 아니고 좀 리얼 월드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직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